지역 라이더 동호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이유. 못 쫓아가겠으면 그냥 버리고 집에 가자. 안녕하세요, 마린입니다. 오늘은 진주에서 설렁설렁 낭낭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뜻하지 않게 오토바이 업계들의 바이크 할인 소식을 전하다가 상당히 꿀을 빨았습니다. 얘 돈 1원도 수익 창출 안 된다더니 무슨 소리지 하실 수도 있는데,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라 조회수가 역대급으로 쏠쏠하게 들어왔다, 뭐 그런 말입니다. 조회수도 영상 하나에 막 1만 회, 1만 5천 회가 넘어가고, 구독자 수도 갑자기 200명이 추가로 늘어나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신이 나서 매일매일 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애초에 발인이지 않습니까? 아이디뿐만 아니고 실제로도 발인이라서,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것도 없고 정보력도 떨어지는데 자꾸 업계 소식 전하고 할인 소식 같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구멍이 생겨서 오늘은 할인 소식은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예전에 경남 모 지역에서 근무할 때 지역 라이더 동호회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진짜 죽을 뻔했던 경험을 하나 공유해 볼까 해요. 그때도 기변병이 심하게 와가지고 혹시 용달 비용을 문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내가 원하는 오토바이 매물을 파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당근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근이 종종 개꿀인 게 학생분들이나 결혼하신 남자분들이 집안분들 몰래 몰발을 하려고 바이크를 사셨다가 들켜서 급매하는 싼 물건들이 자주 올라와요. 그런 거 잘 보고 있다가 주우면 정말 개이득일 때가 많거든요. 가끔 할리가 300만원에 뜨고 CB400 같은 게 250만원에 뜨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암튼 그날도 그런 거 구경하려고 당근을 천천히 보고 있는데 라이더 회원을 모집한다는 글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글을 읽어보니까 인구도 적은 군 단위에서 특히나 더 적은 이륜차 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형 동생 하며 함께 달릴 분을 모집한다, 뭐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오토바이 탄 지 얼마 안 돼서 혼자서 맨날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타고 싶고 혼자 타는 게 슬슬 질리고 하던 그러던 시점이라서 야, 으시구나, 이런 게 다 있구나 싶어서 얼른 당근으로 톡을 날렸습니다. 톡을 날리니까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우리는 라이더 클럽 사무실도 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함께 대어 놓는다, 주말마다 장거리 투어도 함께 다닌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야, 군단이 작은 지방 마을의 라이더 클럽인데도 꽤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는 어떤 거 타시냐고 물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네, 저는 라이언필드의 인터셉터 650을 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라이언필드? 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다가 예, 뭐 일단 나와 보세요, 주말에 어디서 집합입니다 하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알았다고 하고 사람들한테 제 로얄엔필드 보여줄 생각에 들떠서 열심히 오토바이 닦으며 기다리다가 주말 토요일 아침 7시 반에 지정된 장소로 불이 나게 나갔습니다. 이게 이미 실수였어요. 그냥 나간다고 말하고 나갈 게 아니라 뭐 어떤 타입의 오토바이를 타는지, 어떤 식의 라이딩을 즐기시는지, 연배는 다들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고 나갔어야 했는데 사람들 만난다는 생각에 그저 들떠서 그냥 인터셉터 끌고 모임에 바로 나갔습니다. 제가 1등으로 모임 장소에 나가서 인터셉터의 쌍발 마우라를 닦으며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4기통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한 대씩 오토바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스천 RR, 트리플 R, R1000R, 스칠반, 닌자 카타나,
XSR 900 이런 오토바이들이 풀배기를 했는지 굉음을 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 시점에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바리님에도 살짝 느꼈습니다. 클래식 바이크가 저 말고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뭔가 스포츠 바이크만 잔뜩 들어와서 두려움을 좀 느끼다가 그래도 처음인데 인사는 해야겠다 싶어서 쫓아가서 고개 숙이며 인사를 드렸더니 한 분이 인사도 생략하고 이거 끌고 오셨어요? 안 될 텐데 이러십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지 하고 물어보려는데 옆에서 회장님이 괜찮아 괜찮아 좀 천천히 달리면 되죠 하면서 반갑다고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이 시점에서 도망을 갔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느낌이 왠지 쎄해서 제가 회장님께 가가지고 제가 좀 느리게 다니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여쭤보니까 회장님께서 아 괜찮아요 우리도 그렇게 세게 안 달려 하시면서 가운데에서 달리라고 제 포지션을 정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동네 외곽 요양원 앞에 설치된 인적이 좀 뜸한 곳에 신호를 그냥 까고 빨간불인데 내달리시더라고요. 이게 맞나?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가면서 보니까 빨간불에 네 바리들이 걸려있으면 차와 차 사이로 차간 주행을 해서 신호 맨 앞으로 가셔서 기다리다 바로 출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저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동네 외곽을 통과해서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국도로 올라오니까 이분들이 평균 속도 140 이상으로 쏘면서 대열주행을 하시더라고요. 이때부터 야 이거 도망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찌야 하나 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너에서도 뒤에 사모님을 태우신 채로 시속 135 이상 속도로 그냥 코너링을 하시면서 달리시는데 뒤에서 보고 있으면은 사람이 떨어질락 말락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또 인터셉터는 공냉식 엔진이라서 고속으로 한참 달리니까 엔진이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분들 꽁무니만 보면서 쫓아다니길 한 1시간 반쯤 하니까 드디어 식당이 나오고 식당에 서서 밥 먹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못 따라다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오토바이 엔진은 터지려고 하고 사람들은 초과속으로 쏘고 코너에서도 사람 실은 채로 코너 돌고 하는데 저는 산길 코너에서도 솔직히 시속 70으로도 도는 것도 버거웠는데 그분들은 시속 80, 90 이상으로 돌아 나가시니까 따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빨라서 무서워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그분한테 저는 클래식 바이크 타는 사람이고 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천천히 풍경 보면서 낭낭바리 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여기 분위기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돌아갈 때는 혼자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대뜸 아니 안 쏠 거면 오토바이를 왜 타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참 동안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달리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는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한참 동안 하니까 성향이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집에 올 땐 조용히 혼자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인터셉터가 CEAT라고 적힌 인도산 순정 타이어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돌 타이어라 가지고 정말 코너 돌다가 몇 번을 슥슥 하고 미끄러졌는지 미끄러질 때마다 손에서 땀이 쫙쫙 나오더라고요. 만약 지금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냥 처음부터 오토바이 기종만 보고 감 잡고 바로 말씀드리고 안 맞는 것 같다고 하고 집에 갔을 건데 그때는 오토바이 타고 완전 처음이라서 어떻게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친해져 보려고 그렇게 무리해서 억지로 따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나는 클래식 바이크 모임을 나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진주에서 로얄엔필드 바이크 모임이 있길래 합천에서 6시에 퇴근을 하고 밤 10시에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길 너무 가고 싶어 가지고 밤 10시에 맞춰서 오토바이 타고서 합천에서 진주까지 쫄래쫄래 갔었어요. 그렇게 밤에 할로겐 라이트 켜고 인터셉터 타고서 진주에 가서 모임을 보니까 전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고 선남 선녀의 인싸 스타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교적인 이야기하는 인싸 모임이더라고요. 무슨 가로수길 갔던 이야기, 경리단길, 황리단길 이야기, 와인 이야기, 대구나 부산의 클럽이나 뭐 요트 타러 갔던 이야기, 해외여행 갔던 이야기, 뭐 자기 남친 여친 자랑 이야기 하시면서 노시는데, 솔직히 저랑은 도무지 코드가 안 맞아서 그냥 앉아서 커피 하나 시켜놓고 혼자서 커피나 홀짝홀짝 마시면서 아, 이것도 실패했구나 하고 느끼면서 집에 왔었습니다. 이때는 실질적인 목숨의 위험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에 선남 선녀가 많구나,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처음 깨닫고 느껴서 멘탈에 기스가 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시골 촌놈이라서 그런 세상이 있었던 걸 몰랐거든요. 암튼 그 이후론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구 첫날 혼자서 강으로 산으로 도시로 오토바이 타고 시속 80, 90으로 적산거리 쌓기 도전 같은 거 하는 거 마냥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이게 적성에도 맞고 재미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타고서 새로운 경치를 구경하거나 가끔 이쁜 구름을 발견하거나 딱 기분 좋은 온도의 바람을 맞거나 꽃 냄새를 맡거나 하면은 참 기분이 좋고 자동차랑은 달리 해방감이 쩔더라고요. 저번에는 대관령을 갔었는데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고랭지에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수많은 소들이 거기서 풀을 뜯고 있고 거대한 풍차들이 유럽처럼 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게임을 좋아하는 겜돌이인데 계속 게임만 했다면 그런 풍경을 보지 못했겠죠. 아마 한국에 그런 풍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쥐콩만한 작은 나라라서 볼 게 없다느니 갈 곳이 없다느니 그런 소리만 아직도 인터넷에 적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가 오는 날에 마른 아스팔트에 빗물이 떨어지면 아스팔트가 비에 젖으면서 올라오는 비 냄새와 아스팔트 냄새도 몰랐을 거고, 봄이 되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 도로 천지에서 날아오는 꽃내음들도 몰랐을 거고, 아마 오토바이를 계속 타지 않았으면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부상의 위험이 두려워서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다가도 포기를 하고 평생 그렇게 못 타본 채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오토바이를 타보았으니까 큰 이득을 봤다고 생각을 혼자서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보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결코 모를, 그들이 모르는 풍경과 냄새와 시야를, 해방감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비록 동호회에 들어가서 함께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혼자서만 쭉 타서 아쉬움이 있지만 언젠간 저에게도 맞는 좋은 동호회를 발견할 날이 오겠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동호회에 들어가실 땐 본인의 기종과 취향과 경험 수준에 맞는 동호회에 들어가셔서 사고 없이 재미있게 오토바이 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제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계시는데 맞습니다. 이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녹음하는 게 어색하고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원활하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는 저도 웅변 대회에도 나가고 지역 영어 말하기 대회에도 나갈 정도로 말을 그래도 좀 한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요즘엔 하도 혼자서 하이바 쓰고 오토바이만 타서 그런지 말이 참 자연스럽게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동호회에 함부로 들어가면 생기는 곤란한 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모임이나 동호회에 들어가서 있었던 특이한 경험, 재미있었던 일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